교통경찰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용어 정의를 보면은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경비원이 출입 통제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에 해당되겠죠. 대학 안에 있는 도로는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있으니까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 장치도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그 보행자가 다니는 길인데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운전이 아닌데, 음주운전, 도주,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음도약은 하면 안 되겠죠. 모범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이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유아는 6세 미만이고 어린이는 13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이고, 자, 원자 면허는 16세 이상이죠. 보통 면허도 18세 이상이면 딸 수가 있는데 특수나 대형은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차가 아닌 것을 보면 철길,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나 의자차는 아니죠. 차가 아님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전거는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고, 손수레는 도로에서 끌고 가면 차가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상에 자동차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 상에 건설기계도 그 일종 보통을 가지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의 범위가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 범위보다는 넓다는 거죠. 건설기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운기 트랙터 군용차는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는 아니다. 원자는 125cc 이하를 말하죠. 그리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11kW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죠.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줄여서 개이라고 부를 수 있죠.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정지가 되어버리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5 이상 30 미만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 등에도 포함되고 자전거 등에도 포함됩니다. 줄여서 개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전거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도 포함되는데, 전기 자전거는 그 페달하고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개이에 포함되는 것이죠. 반드시 페달이 들어가야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25km 이상 하면 정지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등이라고 하면 자동차와 원자 개념이고,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호기는 모범이나 군사경찰, 소방은 가능하죠. 교통안전표지에는 주지노보규입니다. 주지노보규. 주의 표지가 위험물이 있는 경우죠. 주위 표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지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교육을 보면 주 출입물에서 300m 이내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죠. 필수입니다. 최대 500m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시도청장이나 서장은 소기 주통을 정할 수가 있죠. 속도는 30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합버스를 보면 시설 명의자 자동차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임대를 해서 전세버스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 보호가 있죠. 정차에서 전멸등이 작동 중일 때 바로 옆 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한 이후에 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도 1차로면 반대편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 보호로 규정이 되어 있죠. 차로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차로 구분을 보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홀수인 경우에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일단 1차로는 별도로 빼놓고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일반 차로하고 같이 구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운데 차로는 제외하니까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면은 일반 도로인 경우에 이렇게 홀수인 경우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 차로가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은 오른쪽 차로로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운행을 할 수 있고 대형이나 저속 차량은 이 오른쪽 차로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1차로는 빼게 됩니다. 1차로는 빼고 그 다음 나머지 차로 중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반 도로 예시와 같죠. 이 1차로로 뺀 나머지 중에서 만약에 홀수가 되죠. 이렇게 1, 2, 3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가 있고 왼쪽 차로가 있고 오른쪽 차로가 두 개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시속 8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면 1차로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등의 속도를 보면은 법정 속도는 편도 2차로 미만이니까 1차로가 되겠죠. 1차로에서는 60km까지, 그리고 2차로 이상이 되면 80km까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2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가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고, 50%까지 감속하는 경우가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속도 위반을 보면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벌점이 60이죠. 자, 이것은 밑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 이하에서는 3만원이고 벌점은 없죠. 이렇게 20초가 40, 이렇게 40에서 60, 60초가인데 3, 6, 9, 12 벌점 없고 15, 30, 60 이렇게 배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km 초과되면 벌점도 60이 되는 것이죠. 이제 80km 초과하게 되면 벌점은 80이 되는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리기 때문에 이제 범칙 행위는 안 되게 되죠. 100km를 초과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리입니다. 벌점이 100점이 되죠. 이때는 100, 100, 100이 됩니다. 모두가 100으로 통일되죠. 그리고 100km 초과가 3번 이상이다. 3번 이상 100km를 초과했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처벌은 그 음주운전 정지 취소와 같죠. 이렇게 100km를 3번 초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80km 초과했으니까 벌점 80이면 80일 정지되는 것이죠. 주정차 금지를 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해야 되는 경우에 안정환, 슛, 이 경우는 10m에서 주정차가 금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5m짜리가 5소 모퉁이로 이렇게 되고,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승용차인 경우에 과태료가 8만 원입니다. 이게 공제에 문제로 나와 있는데 소방시설 이러니까 소팔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소팔이 전립선 치료제인데 소방시설 물줄기를 좀 생각을 하면 소팔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주차 금지 구역은 다 공터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견인을 하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하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바로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긴급자동차를 보면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을 하면 일시 정지해야 되죠. 교차로 부근 외의 장소에서는 일단 양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으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되는데 범죄나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또는 훈련할 때도 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례를 보면은 일반적인 긴급 자동차는 앞 시장 속기까지만 특례를 인정을 받죠. 하지만 소구 혈경에 해당하는 차는 이 일반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앞시장 속기뿐만 아니라 신중 보안, 앞방행, 정주고까지도 전체를 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지르기를 보면 소구 혈경에 대해서만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특례를 받을 수가 있죠. 앞방행, 일반 긴급은 앞시장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는
범죄 예방이나 교통 단속, 그리고 그 밖에 긴급한 용도로 쓰는 차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경호차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경차라고 해서 경호차는 포함이 되지 않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경찰차가 경호 목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우리 경찰차는 여기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긴급차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번 경관시험에도 나왔듯이 이번 우리 승진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바뀐 부분이고 또 우리 긴급차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소구 혈경만 해당이 됩니다. 물피사건이나 인피사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지차상 했을 때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이때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겠습니다. 20km 이상 30km 미만이죠.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원자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을 보면 병진 금지죠. 나란하게 다니면 안 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할 때는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주요 단속 대상을 보면 음주 끼신이죠. 자전거는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자전거는 3만 원, 측정거부는 10만 원이죠. 개인은 10만 원에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야 되고요. 자, 서행은 교차할 때 고개 내리고 인사하면 되겠죠. 일시정지는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그때 일시정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죠. 여기 있는 교차할 때 고개 내리고 여기 플러스 터널안 다리유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불량인 차량은 경찰 공무원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응급조치를 하게 한 다음에 조건을 정한 다음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청장이죠. 시도청장이 운전을 일시정지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0일 내에 정비기간을 정하죠. 일시정지 시키니까 일시할 때 10이 보입니다. 10일 내로 일시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9에서 12인승인 경우에는 6인 이상이 승차를 해야 되죠. 이렇게 6, 9, 12 모두 3의 배수가 나옵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미슈 대신은 과태료에 불과하죠. 범칙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되고 교통시설 원상회복은 3일 내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작물을 제거했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해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보관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겠습니다. 통고처분은 범죄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범죄자에는 해당하지만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쌍삐팔구 주분한 사면주부도가 되겠습니다. 자, 무인단속 장비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건 사고,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군원작업, 장애인 승하차, 도난당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았다, 운전자가 밝혀졌다, 렌트한 자동차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주 범칙 금액을 보면 12만 원짜리가 물피 12로 어린이 운 이렇게 되고 그 속도 위반에 관해서는 별도로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요. 물피 12로 어린이 운 12만 원짜리고 9만 원짜리는 어린이 특별보호 위반이죠. 특별소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만 원짜리가 있는데 6이니까 육지에서 12개 예외사항은 대부분 들어갑니다. 12개 예외사항이 있으면 각 전용 긴급폰을 사용해서 하느님께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속도로 위반인 경우에는 보통 4만 원짜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면 거의 사망이 되는 것이죠. 12개 예외 사항 중에서 화물 추락이라든가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같은 경우는 4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고속도로가 들어가니까요. 진로 변경하고 끼어들기, 급제동, 서행, 일시정지 위반 등 상당히 산만하게 운전하면 3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최저 속도 위반은 가장 낮은 최저 금액이죠. 2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이 있는데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 운전한 경우에 주게 되는데 10년 이상이면 성실장, 15년이면 발전장, 질서, 삼색 안전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년 이상부터 주니까 성발질 4만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를 보면은 일종 특수에는 대견, 소견, 군원차가 있죠. 대견은 트레일러 같은 겁니다. 소견은 3.5톤 이하를 운전할 수 있죠. 소형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군원차는 이제 레카 같은 것이 되는데 특수 면허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종 보통은 다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 대형은 대부분 차를 다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10종까지도 운전할 수 있죠. 특수 자동차는 경구는 제외되겠습니다. 일종 보통은 일본인데 15라고 12만 근에 열통 터져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다 이렇죠. 그리고 12톤 미만의 화물차인데 이때는 미만이 되고 이렇게 미만이 3개가 있습니다. 3개밖에 없죠.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미만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고 모두가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할 때 승합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나오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소형은 3륜차입니다. 대형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형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1종 소형인 3륜이라든가 2종 소형인 125cc를 초과하는 그런 소형은 운전할 수 없다. 대형이 있어도 소형은 안 된다. 뭐 2종 보통은 다 운전할 수가 있죠. 2종 보통을 보면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3.5톤 이하의 특수차인데 이때도 견구는 제외되겠습니다. 소형은 이제 125cc 초과고 원자는 125cc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습면허도 1종, 2종이 있는데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 승합, 화물입니다. 특수차라든가 지게차 이런 것들을 운전 연습하면 안 되겠죠. 승용, 승합, 화물만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기계 10종이 있었는데 두 문자로 암기하면 아재살, 노상, 콘, 믹믹, 퍼먹고 보쌈찌개, 덤으로 청고기 먹으면 엄청나게 살찌겠죠. 자, 운전면허는 기본적으로 시도청장으로부터 발급을 받는데 자동차 형식 변경은 차종을 변경하거나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변경 후를 기준으로 하겠죠. 하지만 차종이 변경되지 않고 감소했다. 변경을 안 시켰으니까 그 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구조장치 변경은 그냥 그 이전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죠. 발행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해주면 그 발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그 시험 치기 전에 받는 1시간짜리고 또 전문 학원에서 받았다면 면제가 되겠죠. 특별 안전교육에는 의무교육이 있고 건장교육이 있는데 의무교육은 뭐 취소라든가 정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이런 사람이죠. 권장교육은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가 정지받을 것 같으면 미리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권장교육 대상이 되죠. 3시간에서 16시간 되겠습니다. 자, 긴급자동차 교육이 있는데 신규는 3시간 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3년마다 2시간 이상씩 실시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교육이 있죠.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 혹은 뭐 갱신할 때 이때는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안전교육은 75세 이상이고 권장교육 대상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운전 증명이 있죠. 발급하고 연장은 모두 서장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유효기간이 20일짜리가 있고 정지 취소를 하려면 40일짜리가 있죠. 그래서 임시운전할 때 니은을 꺼줍니다. 그러면 임신운전 증명이 되겠죠.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는 20대에서 40대까지다. 이렇게 하면 20과 40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장은 한 번에 한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임시운전 증명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 운전정지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가 시도청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행안부령에 가보면 서장 명의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급과 연장은 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에는 이렇게 시도청장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두 종류만 있죠.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2년 이상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초보 운전이 원래 2년을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초보 딱지는 뗀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겠죠. 사업용 자동차를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면허 운전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그 연습면허를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자, 면허증 반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내로 반납을 하면 되겠죠. 땡칠이 종쳤다. 자, 운전면허 갱신이 있습니다. 10년이 될 때마다 갱신을 하는데 일종 면허하고 70세가 이상이 되면 그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일종 보통 면허자는 3년마다 해야 되고요. 자, 노인에 대한 갱신을 보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5, 75니까 555가 되겠습니다. 70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종 보통을 가지고 있어도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0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3년마다 그 면허를 갱신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음주운전으로 그 취소 정지될 때 감경 기준이 있는데 감경해 주셨는 경우가 생모가 3년 동안 또 표를 그렸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망년에 가서 5년 이내죠. 망년에 가서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응, 도주, 폭행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응시제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성검사 미필 혹은 벌금 미만으로 확정되었다. 뭐 선고유예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바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자면허죠. 그 1년 결격 사유로 이런 무음 공약 같은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면은 최소한 오토바이 면허는 6개월만 지나면은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1년 결격 사유 중에서 이 공동위험 행위를 했다. 이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년짜리를 보면은 무음 공약이고 누적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도 1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도 1년짜리가 되는 것이죠. 2년짜리는 범죄와 관련됩니다. 면허 부정 발급, 대리응시, 자동차를 강절도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절도는 처음에 절도하게 되면은 벌점 100점만 받거든요. 그래서 100일 정지만 들어가는데 두 번째 절도를 하게 되면 취소를 받게 되고 그때 취소 받았을 때는 2년을 기다려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3년짜리가 차이범이 무면허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동차 절도하고 무면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인피도주 사악한 년 이렇게 4년짜리가 되고 음주 사망 망할 년 5년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공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음주 사고다. 음주 1년, 사고 1년. 무음 공약의 인피도주다. 무음 공약이 1년에다가 인피도주 4년 하면 5년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무면허 인피, 음주 인피, 공동위험 인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회 또는 3회가 나오면 1년을 더해주면 되죠. 음주 사고 2회 그러면 음주 1년에 사고 1년 2회 1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무면허 3번이다. 무면허 1년에 3회란 말이 나왔으니까 1년을 더해주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음주하고 공동위험하고 결합이 되어버리면 상상적 경합이 되기 때문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음주 2회면 2년짜리죠. 무면허를 했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2년만 되는 것이고 공동위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차이범이 있죠. 차이범은 1년짜리인데 무면하고 결합이 되면 2년이 아니고 3년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뭔가 차이 나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보면
취소 사유는 자동차를 빼앗은 경우죠. 그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1년 기준에서 10점씩 부여가 되는데 기간에 관계가 없이 계속 누적이 되겠습니다. 차위범인 경우에 이게 감경하는 경우가 조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범죄가 미수라면 감경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행위가 면허 취소에 해당되면은 110점으로 해주고 정지에 해당되면 2분의 1로 감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위범인 경우에는 차를 그 백시트를 반으로 접어서 어떤 물건 같은 거 트렁크에다가 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시트 반으로 접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백시트에서 110점, 그리고 반으로 접으니까 정지에 해당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피 도주하면 면허 취소가 되겠죠. 물피 도주하면 벌점 15점만 받겠습니다. 판례를 잠깐 보면 적성검사가 도래한 것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래한 것을 알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상일을 보면은 보복운전은 고의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죠. 난폭운전은 아래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인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개법이 적용이 되고, 공동위험 행위는 2대 이상이 이러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난폭운전 사유를 보면 소압, 안신 중, 급징, 속행하다가 사고 날 뻔했죠. 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문자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벌점 사항을 보겠습니다. 차위범인 경우에 아까 미수인 경우에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범죄가 면허 취소에 해당되면 백시트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110점이 되죠. 처음 자동차를 훔치면 100점이 되고, 그리고 100점짜리가 또 있었죠. 그 초과속 운전에서 100km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벌점이 100점이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었죠.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정지 취소에서는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음주운전, 속도 위반 100km 이상이죠. 그리고 절도한 경우 음속절입니다. 음속절인 경우에는 100점이다. 그 음속으로 절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절하는 것이죠. 100점을 주겠습니다. 사망사고 나면 영구차를 타겠죠. 90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점짜리는 다사다난하다 이렇게 하면은 공동위험행위,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 다난이 되겠죠. 난폭운전까지 4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점부터 이제 면허 정지에 들어가니까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어중갓 30이죠. 어중간합니다. 신물나게 15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치운전을 보면 음주 단속의 대상은 모든 건설기계가 되죠. 굴삭기를 음주운전해도 단속 대상이 되고, 농기계인 경운기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운전해도 단속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로는 처리가 되죠. 차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는 1회에 1개입니다. 한 사람당 1개가 아니고, 측정기는 1년에 3번 검정을 하게 되죠. 더 이렇게 세게 불어야 되니까 3번이다. 측정 불이익을 고지할 때는 5분 간격으로 3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주 단속 이 처벌 기준과 관련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2회 이상 음주 이 부분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자, 면허 정지는 0.03에서 0.08은 1년 이하,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이 1에서 2년이죠. 0.2가 나오면 또 2가 따라 나옵니다. 0.2 이상 2회 이상 측정 불응한 것이죠. 그러면 2에서 5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측정 거부하면 1에서 5년이 되는 것이죠. 최초에 1에서 5년까지 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음주치 상해되면 1에서 15년이 되죠. 벌금은 1000에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치 상한 일로 천불에서 센 천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무기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겠죠. 교도소에서.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치사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해를 했을 때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이라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죠. 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판례를 보면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골 골절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죠. 물로 입안에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음주 운전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실수로 건드렸다. 음주 운전 안 되죠. 음주 감지기에만 반응 나왔다고 해서 음주로 볼 수가 없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한꺼번에 했으면 한 번의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도 하고 음주 운전도 했으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죠. 그리고 특가법, 도교법 이렇게 법률명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채취 요구를 할 때는 30분 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동의 없이 혈액을 받아갔다면 사후에 영장만 받으면 되죠. 그리고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피해자가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보호조치 목적으로 데려간 다음에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에 이때도 위법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는 없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라고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혈액 채취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것은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는 1점 측정할 때는 허리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2점 측정은 길게 비비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 3점은 변형된 타이어 자국 같은 것이고, 현장 도면을 할 때 이동 지점은 점선이고 정차 지점은 실선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인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에 제동거리를 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제, 정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 순위는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를 하고, 또 같다면 피해가 경한 사람이 좀 덜 다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선순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흔적을 보면 스키드 마크, 스크래치, 큰 압력 없는 것이죠. 이 마크는 급핸들, 급하게 좌회전, 우회전할 때 생기는 것인데,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빗살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빗살 무늬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원심력으로 생기기 때문에 바깥쪽 타이어에 더 큰 하중이 실려서 흔적이 더 진하게 되겠습니다. 자, 노면 패인 흔적을 보면 칩은 호미, 이렇게 입이 좀 좁아지죠. 찹, 그러면 입이 넓어집니다. 넓게 패이는 흔적이고, 그루브, 뭔가 끌려가죠. 발음이 길게 끌려갑니다. 자, 교특법을 보면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죠.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게 12불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합의하거나 보험 가입해도 반드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상해가 조금 어중간하게 되어 있죠. 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피도주는 특가법인데, 물피도주는 단순하게 도교법이 적용되면서 그 성년차인 경우에는 12만 원만 범칙금만 물게 되죠. 물피 12로 어린이 운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12개 특례를 보면은 과음 무신 중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성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속운전은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죠. 음주는 약물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신호지시 위반은 그 교통정리경찰관 신호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전 교차로에서 유도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이 되죠. 그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는 신호지시가 되는데, 이런 유도 표시는 그 노면 표시가 되겠죠. 또 통행금지라든가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를 위반해야 신호지시 위반이 되는 것이죠. 중침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도로는 아니죠. 앞지르기는 시기, 장소, 방법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고 유형별 처리를 보면 신호지시 위반은 횡단보도가 연접해서 설치된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는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였죠.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가 빨간불입니다. 이 빨간불의 의미는 이 정지선에 정지할 의무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신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아니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횡단보도 기능은 없죠.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나 마찬가지일 때는 비록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하는 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안전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죠. 12개 특례사항 위반이 안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느냐 빨간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안불 혹은
이 신호를 위반한 신호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판례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차로에서 진입 직전에만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없었습니다. 안전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표지에 대한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죠.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던 A를 충격하고 튕겨나가서 밖에 있던 사람이 맞았다. 이 경우에도 이 B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도주 사고 보면 사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동선자가 운전했다고 이렇게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튼 잠전적이지만은 운전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사고를 내고 경찰관이 왔는데 자기가 목격자다,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잠정적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특가법상의 도주로 인정이 되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 나고 명함을 줬는데 경찰 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명함을 줬지만 특가법 도주 차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해서 자기가 운전하던 그 앞으로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주의 업무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그 1차 충격을 하고 튕겨나가서 2차로 충격한 경우에 그 1차로 충격한 차량과 2차로 충격한 차량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판례를 보면 1차로를 끼어든 다음에 곧바로 정차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정차를 했으니까 일반 교통 방해치사상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는 일단 사고가 났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화물차를 충격한 경우도 그 사고가 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을 해서 반대 차선에 넘어지게 했다면 1차 충격한 운전자도 이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반대 차로에서 역과해서 사망하게 했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차량 브레이크 고장만 났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봤고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통경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